벤버은행 김희 연준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대출 부문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3.4% 올랐습니다. 이는 3.3% 전후로 보였던 시장의 예상치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총선에서 3위 그쳤던 그리스 사회당 대표가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으로 사흘 이내에 연정 구성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실패하면 재총선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셀트리온이 한 주당 0.5주를 새롭게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주가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5월 옵션 만기 그럭저럭 약보합 정도로 막으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특히 121선에서는 잘 멈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코스피를 보면서 정말 바닥은 아직 안 접혔다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1910선까지 밀려 있는데요. 8일째 파는 외국인에다 오늘 기관까지 함께 파니까 수급 공백이 정말 커다랗게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벤버은행 연준 의장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 시사 발언은 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중국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했지만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까지 기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1당 2당 중심으로 안 되니까 3당 중심으로 연정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발 리스크도 계속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입니다. 그리스 제3당 연정 구성에 돌입했는데 성공할 가능성 알아보고요. 코스피 저점 어디인지, 1900선은 안전한 것인지 저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우증권 허재원 연구원으로부터 오늘 중국 지표가 쏟아진 날이니만큼 중국 이슈들 짚어볼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부합했는데 때문에 추가 부양 정책 나설까요? 만약에 지급 준비율 인하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예상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5인의 투자 전략 오늘 만나볼 5인 중에 한 분은요. KTB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입니다. 지지선을 이미 이탈해버린 코스피, 이에 발맞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여쭤봅니다. 청성총놈의 증기타파 오늘도 역시 신청한 대표님 만나봐야 되겠죠. 1910선까지 밀렸는데 대응 전략 신청한 대표님 만의 전략 확인해보겠고 시각 관심 업종과 종목까지 대응법 찾아드립니다.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이 준비하신 성우 하이텍인데요.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 역시 확인해 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로즈스탁의 이상루 대표님이 일부 말미에 나오실 텐데 역시 이상루 대표님이 보시는 지지선 알아보고 관심 종목도 한 종목 공개받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개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1920을 막 회복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낙폭은 좀 크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체감이 거의 1700에 가까운 날.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국내 증시 흐름을 좀 좌우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주요 투자자들이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2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 1939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후에 개인을 제외한 투자 주체들의 매도세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24% 하락한 19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시장에서 사고 있는데요. 개인을 통해서 3천억 원 가까운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현재 1,5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투여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대외 불안이 악재로 적응하면서 현재 오후 들어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11% 하락하고 있는 4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시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을 통해서 170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 우려에 JP모건의 파생 상품 거래 손실 소식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10전 상승한 114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7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면서 130만 원 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36% 밀려나면서 13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1%대 강세 보이면서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신차 효과 기대감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53% 오르면서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45% 뛰어오르면서 현재 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현재 3.57%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2.6% 밀려나면서 2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큰 피해를 보던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로 맞불을 놓으면서 현재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4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다음은 반면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에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18% 밀려나고 있습니다. 1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1.54%, CJENM도 약보 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ICT도 0.65%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0.87% 밀려나면서 현재 1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현재 0.92% 하락하면서 3,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도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증권주도 연일 밀려나고 있습니다.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증권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37%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1.62%,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은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4.25%, 한국금융지주 역시 4%대로 하락하면서 3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역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3.38% 밀려나면서 6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건설도 3.6%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4%대, 그리고 대림산업은 5% 정도 급락하면서 현재 9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현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큐리어스 역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SK는 8%대로 뛰어올랐고요. 상보 역시 3.75% 강세 보이면서 1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종목별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론이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죠. 파트론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발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 정도 뛰어오르면서 현재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CNC가 자회사 엔카 인수에 힘입어서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14% 오르면서 95,4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아이네스쿨이 관리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급등세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정치 테마주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테마 열풍이 이번엔 유가증권 시장까지 들어섰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죠. 효성 ITX가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포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4,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나온 미래산업이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요, 현재 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체 정원 엔시스가 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 소식에도 하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현재 정원 엔시스는요, 72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좀 야속하네요. 외국인들의 8거래 연속 팔자. 코스피는 1900 올라온 게 20선입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재식 팀장님부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뭐 고용 지표도 꽤 괜찮았고 한데 우리 증시만 유독 이렇게 하락폭이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수급 쪽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대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현물과 선물을 동시 수입 매도하면서 좀 수급 악화를 이끌고 있고요. 또 마침 미 증시의 영향은 안 줬지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JP 모건의 파산 손실 부분이 나스닥 선물 하락과 함께 주요 아시아 증시에 역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4월 수입 증가율이 어저께 발표되었는데 당초 10% 예상에서 0.3% 증가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입 증가율 둔화는 우리나라 수출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요. 어젯밤에 있었던 버냉키 연준의장의 발언입니다. 시장이 기대했었던 3차 양적 완화, 일단 시사는 없었는데 금융 시스템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언론적인 얘기를 이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은 미국의 QE3라든지 이런 부양책을 기대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이 미증시 하락 정도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부양할 정책이 나올 수준은 아닙니다. 향후에 이제 좀 경제 지표가 성장 속도가 더 둔화되고 미증시 하락이 되면서 이제 6월 말에 오퍼레이션 TX가 종료가 될 때 그 다음 달 FOMC에서 좀 대안이 되는 정책이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좀 더 이제 당장의 미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부양책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압력을 받기에는 당장은 어렵다는 게 판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리스인데요. 1, 2당 중심으로 해서 연정 꾸리는 거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3당 중심 3회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정을 다시 한번 3일 내 꾸려야만 하는데 실패해서 재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지금 3당 세 번째 당 순위까지 밀려서 이제 연장을 구성할 자격이 생겼는데 현재 3당 4번째 당이 이제 사회당인데 그 당은 여전히 이제 빈축을 계속 하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6월 17일날 2차의 총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2차 총선 이후에 그리스가 좀 긴축과 함께 성장을 토대로 이제 유로 시장에 남는지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금융시장 불확성을 계속 유효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네. 자, 6월에 2차 재총선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하셨는데 미국 쪽 경기 뭔가 부양책도 당장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코스피가 그럼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1900도 이탈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팩트는 아닙니다. 변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유로존의 유로존 부채 우려, 중국의 레임덕 현상, 미국의 미국이 이끌지 못하는 취약한 경제 체력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의 저점을 어느 정도에서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좀 예상대로 안 좋게 전개가 된다면 실제로 1900선도 하회할 수 있다. 하지만 1900선 이하에서는 저는 중기적인 매수의 조류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때는 기업이 증가하는 우량주에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예. 잠시 전략은 좀 여쭤보기로 하겠고 오늘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사실 어제 엊그제는 코스닥은 오히려 오르기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은 또 코스닥까지 기관과 함께 사주거든요. 해외 영향력에서도 좀 자유로운 게 코스닥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코스닥 일부 종목들 정도만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0.01% 하락을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코스닥 종목이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전체적인 코스닥 종목들은 다 하락 약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좀 기관 수급이 코스닥이 약간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도 트렌드 자체는 거래소 코스피고 대형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JP모건에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파생 상품 손실로 뭐 한 20억 달러 정도 봤다라고 하는데 투자 심리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더 안 좋아진다면 아예 지금 1900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매수 시점 자체를 미루는 게 좋은 것인지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하루 이틀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중기 매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저점을 타진하려는 이제 심리가 더 필요할 텐데요. 오늘과 주말에 이제 유럽에서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페인 은행권 부실 자산 대책이 있고 발표가 있고요. 주말에는 독일 지방선거 그리고 계속되는 그리스 전국 불안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 상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미국 JP 모건발 금융주 하락 압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아주 데일리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오늘 낙폭과대해서 좀 개별주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 정도 되겠고요. 하지만 추세적인 매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관망이라든지 현금 보유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나오는 이제 중국 4월달 지표, 특히 소매 판매가 이상보다 잘 나온다라면 좀 더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주식 보유를 또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 정도인데요. 약 한 15분 뒤에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는 것도 체크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곧바로 중국 얘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표가 쏟아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지표가 많이 나오는 날인 것 같은데 먼저 물가 관련 지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결과치부터 정리해 주세요. 예, 4월달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를 상승을 해서 일단은 3월달보다는 약간 둔화가 되었고요. 시장의 네. 예상치와는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낮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일단 중국이 아직은 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3.4% 정도로 예상치에 딱 부합했는데 경기 부양책이 물가 지표 관련해서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일단 물가는 조금 잡히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은데요.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세를 띄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어떤 민간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급하게 떨어졌을 때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의 가능성들이 좀 있긴 한데 네. 분명히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3%대 이제 초중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중국의 물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역시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지준율 인하라든가를 할 가능성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는 좀 잡혔는데 다른 경기 지표가 아주 나쁘지 않은 한 부양까지 할 분위기는 아니다. 앞서서 미국도 약간 그런 분위기임을 조금 해석을 들어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는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저희는 5월 그 2분기에 한 차례, 그다음 3분기에 한 차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 6월 경에 한 번, 그다음에 7, 8월 경에 한 번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10월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그것이 또한 경기 부양 카드를 조금 늦게 꺼내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십니까? 시장의 기대는 많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 교체기라는 점에서 어떤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준율 인하는 어떤
정권 교체와 따른 어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외 자금의 유입, 그다음에 어떤 대출 저력의 확보와 조금 더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은행들이 정부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1분기까지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그 대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 1분기에도 또 해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은 사실 뭐 어떤 경제 성장률 자체 전망치도 떨어뜨리면서까지 대신 내실을 다지는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원자바 총리도 말한 바 있는데 대외적인 어떤 수출 덩치 키우기보다 내수 부양에 더 힘쓸 것 같다면은 우리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중국 쪽으로 수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 통해서 수혜를 입었던 경로는 결국에는 중국의 투자와 수출 사이클에 따른 한국의 이제 중간재와 부품과 관련된 수출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특히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산업으로는 역시 민간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나 여가, 레저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뭐 한국콜마, 에이블 CNC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문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강, 화학, 뭐 지금이 때다 했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 듯 싶은데 언제쯤 관심 가지면 적기가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7, 8월 정도면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9, 10월 달이 건설 자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제조업 경기의 어떤 성수기가 그 9월 달, 10월 달에 또 한번 계절적으로 보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수요에 대한 전망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체로 조금 더 재고를 조정할 필요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여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재고의 부담들이 또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여름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을 성수기 앞두고 철강화학주는 여름 정도에 관심 갖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의 중국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 지지선 이탈 확인, 저점 형성 주목이라는 의견 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거의 뭐 1980, 90대에서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이제 1900이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 몰랐는데 일단 추세는 아래쪽으로 확실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950포인트대의 저점 형성의 실패가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이 지수대를 잠시 이탈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여기가 지켜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점하고 고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불안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저점 형성을 위한 패턴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확인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121일평이 어제 잠시 반등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아래서 지지선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뭐 주봉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한 1904포인트 정도가 뭐 가장 가까운 의미 있는 지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뭐 일봉상으로 뭐 181선이 어디냐라고 놓고 보면 1905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1900 초반대가 좀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궁색하죠. 이게 121선 깨니까 뭐 181선 얘기하고 201선 얘기하고 하는 게 약간 좀 궁색하긴 한데 저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중 유로존 쪽에서도요. 뭐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기라고 또 논하니까요. 그 2008년도 금융 위기하고 2011년도에 그 유로존 재정부채 위기 때의 저점을 한번 추세선을 쭉 이어보면은요. 그게 이어지는 추세선이 1820에서 1850선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결국에 또 위기가 터져서 뭐 안 좋은 얘기가 아주 심화될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1900을 깨고 내려가서 1850선 부근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900포인트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바닥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으로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1950포인트 깨고 내려온 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1900포인트가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약간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고 또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확인되고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지나야지 신뢰성 있는 바닥권 인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세 전환을 막 확인했다는 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필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그동안 기로점에서 왔다 갔다 위로 갈 건지 아래 갈 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당분간은 약세 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위쪽으로 좀 갔으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아래쪽의 바닥을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셨는데 아니 시장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물론 시장과 상관없이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이 난다곤 하지만 시장이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참 종목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인데 어떤 업종이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이시는지 내수주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IT나 필수 소비재 쪽에서 조금 확보를 하고 또 화학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 관련주 산업재 섹터 이쪽에서 좀 현금을 확보하면 내수주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수 소비재하고 내수주하고 약간 좀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인데 그 내수주 같은 경우하고 필수 소비재를 약간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필수 소비재 쪽은 중국하고 조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제가 필수 소비재라고 표현을 해왔던 주식들이요. 그리고 이 내수주 쪽은 그냥 완전히 우리 내수주로만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IT 쪽을 25% 정도로 비중을 좀 줄였는데요. 결국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 실현성 매도를 하자 필수 소비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것을 내수주로 옮겨타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지금 포트폴리오 화면상에 보시는 걸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필수 소비재나 내수 소비 관련주 이쪽을 35%씩이나 이렇게 늘렸다라는 그 경우는 결국 현금 비중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타 개수가 낮죠. 이들 종목들이요. 결국 시장 등락하고 상관관계가 좀 적다. 이렇다면은 시장이 좀 약세로 막 전환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베타 개수 좀 낮은 쪽으로 잠시 이동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현금같이 뭐 베타가 제로는 아니겠죠. 하지만 시장 약세일 때 하락 강도는 좀 덜 내릴 테고요. 또 시장 하락 강도가 덜하면 바로 또 강세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시장이 약간 장중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돌아서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런 내수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시장에서 벌써 어느 정도 약세장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강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추후 교체 매매로 이렇게 시장을 대응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IT 쪽이나 이 화학주 쪽을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면 덜 내린 쪽을 현금화해서 옮겨가는 게 쉬울 테니까요. 결국 IT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비중 정도로 가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IT 25%의 의미는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비중 합치면 2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IT를 택하건 차를 택하건 아니면 이 둘을 다 택하건 한 25% 정도로 해서 시장 수익률을 맞추는 그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외국인 매도세요.
시장 이탈할 때는 이쪽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시장 수익률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세장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잠시 이탈해서 비중을 시장 포지션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화학 같은 경우는 방금 제 앞에서 나오신 분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 부양 가능성만 거론되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 경기 부양책의 가시화는 언제 나올지 모르죠. 또 시기적으로 2분기가 중국 경기 정체 시기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결국 2분기 중후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 정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월 정도가 교체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때 아니면은 2, 3개월 앞선 한 7월 정도께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중후반 6월 후반부 쪽에서부터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이 화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쪽은 이쪽부터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데 그 화학업종이나 이쪽이 최근 한 외국인 매도세가 한 7일 정도 됐는데요. 그 7일, 8일 동안 매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화학업종 하락 강도가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익의 둔화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결국 추가적인 하락에 있어서도 그렇게 강도가 다른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것보다 강도가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더 비중을 조절하자 이거보다는 시기를 볼 때는 6월은 너무 멀죠. 5월 후반부부터 이제 6월 정도까지로 분할 매수 시기를 잡을 수가 있겠고 가격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900 초반대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내릴 때가 거의 없어 보이는 시점까지 내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시기나 가격대를 봤을 때 어느 둘 중에 한 조건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화학 쪽 비중은 지금 15%에서 조금 더 한 25%에서 30% 결국 IT나 자동차 비중 정도까지로 가져간다는 그 계획을 이제 실천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방어주가 좋지만 화학주 비중 늘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분석이었습니다. 업종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촌돔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분석해보고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대장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8거리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은 1914년까지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강한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는 빠지는 자리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 장 자체는 지금 그 조정받을 타임에 조정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일단 121평이 썩어도 준치라고 했는데 일단 무너졌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1평에서 지지를 받고 121평이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 자체가 약세장인 거는 누가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920포인트 전후까지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201평이거든요. 201평에서 주가가 이제 일단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분면인데, 주가가 이제 당연히 빠질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지지난주 수익률을 말하다 보면 주가는 상승에 이제 38%에서 조정이 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조정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 38%에서 조정해서 일단은 한 번 정도 쉬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이 예상외로 이제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크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 이상 빠지는 거는 전부 선물의 영향이 크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선물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영향과 삼성전자 영향이 지금 장에 가장
큰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이제 물론 약세입니다. 약세고 주가가 상승폭의 38% 거기 이제 201일평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가 지지의 강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당분간은 이 그 201일평과 121일평 이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주식 보면 하필이면 이 주식이 오늘 마주보는 꼬리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오늘 그 일본과 중국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떨어진 건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조금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했던 건 전부 선물이다. 그래서 물론 뭐 공매도가 있습니다만은 선물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께서 이미 빠질 자리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2조 7천억을 이제 매도 쳤는데요. 그 사이 외국인들이 작년 9월, 12월, 3월 연 3번 이제 크게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포지션당 500만 원 이상 먹는 그런 선물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과연 오래 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간 변곡은 옵니다. 변곡은 상승 변곡이 곧 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단무지정 신호 주식을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집계형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투매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됩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고 방금 전에는 산업 생산도 발표됐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관련지어서 볼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화장품주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더라고요. 예,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이제 근데 저는 중국이 이제 그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믿을 게 지금 중국 관련보다는 실제 이제 유럽의 그리스 이제 연정 사태가 계속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중국 증시를 한번 잠시 볼 것 같으면 중국 증시가 상해 증시가 뜰 것 같지만은 물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상해 증시가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꿈 많은 소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이제 이게 월봉이거든요. 상해가 6천을 찍고 지금 2,400에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해 자체가 선반영 돼가지고 굉장히 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깃발령으로 이제 상승할 트렌드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통계는 제가 볼 때는 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중국의 관련 주식들은 물론 뭐 중국이 지금 그 모든 그 평가에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작년보다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 주식 물론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 제철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중국은 크게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우리 그 언론이 이건데 실제로 원화 강세가 지금 문제거든요. 1,120원, 30원, 40원, 50원대인데 이 원화 강세에 의해서 수출 관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실적이 극격에 나쁘고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제가 중국보다는 원화 강세 부분이 더욱더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출 관련 업종들이 계속 제가 볼 때 이제 화학주 부분이 화학주가 제가 볼 때는 수출 관련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화학 관련 주식들이 이제 주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환율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떤 중국 테마 이런 테마는 제가 볼 때 조금 멀리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주가 이렇게 보시면 주가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공매도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공매도 주식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주식들이 과연 어떤 주식이냐 이렇게 볼 때 그 사이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사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 그 많이 빠진 종목들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한진해운이라든지 대림산업, 두산 최근에 이제 신용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신용들이 늘어나는 종목 쪽으로 이런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와 신용이 많아지면 주가가 빠지는 반대 방향 이런 게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공매도를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 없애라 해도 국가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매도 부분을 손을 좀 봐야 되죠. 공매도 때문에 사실 증권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은 중국보다도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제가 볼 때 선물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주식을 많이 사면서 외국의 기관들 때리면서 선물에 외국인들이 많이 먹고 이미 개인들은 이미 틀려버렸거든요. 기관들은 뭐 6월물 안 되면 9월물로 오버가 되지만 개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데미지가 오버된 너무 컸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이제 선물 전 옵션 만기였는데 어제 만기를 지나서 이제 외국인의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기관들이 몸살이는 걸 알고 이제 개인들이 쳐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늘 뭐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정신 먹고 오니까 10포인트 빠진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일단 그 기관들이 생각하기는 빠질 때까지 빠지는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자.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도 선물은 3조 이상은 못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투매는 조금 자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추가적으로 빠지려고 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마지막 쓸 수 있는 히든 카드 3조까지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빠지는 자리에 빠졌다. 빠지는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주가가 빠질 자리에 빠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빠질 자리에 빠지는 괜찮은데 주가가 이제 뜰 자리에 못 뜨는 게 문제이지 빠질 자리 그 사이 주가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주가 이제 상승폭에 38% 조정받고 브레이크 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이제 정확히 3단 상승했습니다. 3단 상승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반등 국면이다 아시고 덤덤한 마음으로 주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일본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안 빠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과도하게 빠지는데 내일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월요일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에게 현금을 이제 비중을 높여놓기는 이유가 최저 이제 이 120일 입평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제 200일 입평에서 까지 밀릴 걸 생각하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00에서 22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 현금화 부분에 대해서 저점 1950 이하에 샀는 종목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 덤덤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속보 나온 중국 지표들 좀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9.3% 올랐다고 하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죠. 계속해서 4월 소매 판매도 역시 발표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14%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15% 오르는 게 예상이었는데 역시 예상치 하회했고 추가적으로 고정자산 역시 20% 정도만 오르면서 예상치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우리 장도 반등세가 약간 꺾이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5% 종가 공략주 코너 이어가 보죠.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렵지만 종목은 된다. 보여지는 것이 바로 지난주 언급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AP 시스템 많이 올랐던데 목표가도 달성하고요. 간단하게 점검부터 해주시죠. 지난주에 저희 추천을 드릴 때 논리는 일단은 장이 아직도 안 꺾였으니까는 AM, OLED 관련주들, 특히 IT 관련주들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수급을 보면은요, 이때 좀 추천을 드렸죠. 12,000원 초반대 정도 추천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기간 수급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70만 주나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보다는 종목의 추천주가 훨씬 더 높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13,000원까지 추천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그 이상을 노렸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일선 위를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를 도달해서 팔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홀딩을 하셔가지고 다시 14,000원대까지 재도전할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요? 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많이 아시는 종목일 텐데 성화이텍 들고 나왔어요. 일단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심들이 최근에 좀 장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추천 논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주가가 약간은 그래도 조금 주춤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전체 부품주들의 맥인 여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호조도 좀 있고 자동차 차제 관련 부품 매출 확대 좀 계속되고 있고요. 유럽 생산법인의 가동률
확률 정도도 계속 높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매해도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2,950원 지금 현재가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제 자료를 만들 것 같을 경우는 12,500원 정도 떼었는데 조금 오르긴 했네요. 어쨌든 일단은 12,500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13,900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로는 12,000원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좀 일부러 좀 짧게 잡았고요. 목표가로는 13,900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한 6, 7%까지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성화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많이 빠지는데 불구하고 그나마 외국인 기관 수급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물론 은행의 업종에 좀 팔긴 하지만은 연기금액 17,000주 이상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탄력이 충분히 붙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13,9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현상 대리의 오늘 관심 종목 성우 하이텍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2시 44분이고 좀 전에 한진해운이 분봉으로 보니까 9% 급락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확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감 전략을 함께 오늘 세워주실 분은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더 빠지거든요. 네, 지지선 맞습니다. 감안해서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 지지선 자체를요. 지금 개인들이 오늘 뭐 반등이 지금 마지막에 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 또 몰리시는 자리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요. 지금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금요일 지금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월요일 날 장의 분위기를 보고 선택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유럽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다음 주에 15일이죠. 그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리스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날 분위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월요일날 분위기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 지금은 이왕에 빠지고 있는 자리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시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주봉상으로 지지선이죠. 지금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예, 여기 1900포인트 자리죠. 1900포인트 자리까지 근처 왔을 때 근사값이 왔을 때 사자. 그리고 반등할 때 사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약진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개별주 장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코스닥 안에서도 실적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총 높은 거는요. 지금 시장 자체 돈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은 코스닥의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해서 엄선해서 투자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신규 종목은요? 예, 일단은 저는 실적을 보고 샀습니다. 실적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MDS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방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참 방송 들어가기 몇 분 전에 실적 발표가 됐죠. 그래서 네.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급등이 나와서 아까 전에는 제가 2시까지는 14,300원이었어요. 분봉상을 확인하시면 그 가격 될 건데 그래서 매수가를 14,300원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갭이냐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죠. 뭐냐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항구 같은 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기업 가치가 되고요. 1분기가 원래 차량 완성차의 비수기죠. 1분기가. 하지만 2분기, 3분기가 지날수록 원래 성수기로 돌입이 되면서 그만큼 수혜를 더욱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반영되는 건 실적에 대한 좋은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14,300원에 사신 게 제일 좋은 가격대였는데요. 벌써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상황이고. 네.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네요. 15,000원 정도로 분봉상으로는 지금 15,000원 정도로 보시고 그 자리가 맥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자리를 생각을 하시자. 그래서 14,8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손해를 볼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되고요. 펀더멘털 가치가
좋은 기업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DS 테크 이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1분기 호실적을 오늘 냈는데 14,500원, 15,000원 사이에서 오늘 신고까지만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긴급 AS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의 포트가 이렇게 짜여져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하나투어 10%로 실려있는 이 하나투어를 이익 실현하자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장주의 목표가 도달하고 약간 지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인데 11% 정도 수익 봤으니까 현금화 전량하자는 내용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짜주신 분 로즈스탁의 이상료 대표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딱 1920. 잠시 후에 저는 종가 들고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